가 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1번부터 15번 공통영역에서 객관식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수법칙에 대한 문제이므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답은 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그냥 2점짜리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정답은 1번이겠죠. 정답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K이기 때문에 이 수열 AN의 일반항은 K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랑 A4에 각각 K의 2승과 K 4승 넣어서 K를 정리하면 이렇게 K를 2분의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문제는 세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K의 3승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늘 나오는 자극한, 우극한, 각각 마이너스 1을 자극하는 0, 0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5번.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곱미분 하라는 얘기라서 곱미분 해주고 나서 2를 대입하면 정답이 20이 나오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게 가장 적합해 보여서 바꿔준 다음 양변에 코사인을 곱했더니 이렇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3 코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입니다. 즉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라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분의 1의 모양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 높이는 2루트 2라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구해주고요. 사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사인과 탄젠트는 모두 음수가 됩니다. 우리 사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값을 읽어주고 부호만 바꿔주면 사인과 탄젠트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빼면 5번이 나오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도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원함수는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차 함수의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은 그 도함수인 2차 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거 아니면 아예 극값이 없는 두 가지 개형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 D, 그러니까 그 극값에 가지는 그 근이 두 개가 아니면 애초에 극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분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적분상수는 2라고 줬죠. 그리고 도함수에다가 판별식을 쓰면 K가 2라고 딱 나오게 됩니다. 자, K에 2 대입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3의 대입 함수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부등식 문제죠. 2의 절대값 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치환 계산해서 그 t의 범위를 4에서 16 사이라고 이렇게까지 끌어내면 거의 끝났죠. 4는 2의 제곱이고 그 다음 16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x에 들어갈 수 있는 이 x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아니죠. 특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6가지를 적을 수 있다라고 헤아리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이 문제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또는 정적분의 문제라는 생각이 딱 들죠. 처음에 요 값을 상수 K라고 생각해서 K가 뭘지 보니까 이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로 했고요. 실제로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다 날라가서 이 k 값이 3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줄 쳐놓은 게 3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fx를
2차식으로 잘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3이 되는 이 정적분의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주면 A 값이 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A에 3을 대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1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 등차 수열 문제이죠. 첫째 항과 다시 이 두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같다라는 말이 있어서 초항은 이렇게 A, B로 다르겠지만 공차가 똑같다라는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 시그마가 포함된 AK, BK분의 1이 8n 플러스 4분의 n이라고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배운 공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열 어렵게 나오면 대입해서 규칙성을 알아보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n에 1을 넣으면 초항이 나오겠죠? A1, B1은 1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A1과 또 B1 각각 첫 번째 항의 곱은 12라고 했고 모든 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뭐 1 곱하기 12도 있고 2 곱하기 6도 있고 3 곱하기 4도 있고 뭐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 번째를 구하면 뭔가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차가 같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숫자가 나오면 공차를 유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12분의 1이랑 두 번째 항의 합이 10분의 1이 되고요. 잘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의 곱은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도 뭐 1 곱하기 60부터 하지만 우리가 공차를 똑같이 더한 곱이기 때문에 앞에 건 거의 필요 없죠. 뭐 2 곱하기 30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그냥 얼추 중간쯤에 있는 5 곱하기 12, 6 곱하기 10 이렇게 딱 봤을 때 똑같은 숫자가 증가한 게 2에서 6, 6에서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가 증가했다라는 이 공차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그다음 B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6입니다. 각각 일반항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됐죠? 첫째 항이 1, 두 번째 항 6인 AK와 BK죠. 그리고 공차가 4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문제에서 얘를 다 더하랍니다. 8K가 되겠고요. 적절하게 곱셈 공식에 넣어주면 합공식이죠. 합공식이나 뭐 할 수 있는 본인의 그 계산 능력을 써서 구하게 되면은 정답은 120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네, 거속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주어졌을 때 K에서의 속도가 1이고 그 다음 2K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미분 또 그리고 미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풀이는 왼쪽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식 X를 T에 관해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나왔죠? 그리고 K를 대입해서 1이 나온다는 식을 세우면 K가 2가 나옵니다. 다시 이 K를 문제에 주어진 거에다 대입하고 한 번 더 속도를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원하는 가속도를 구해주면 36이라고 빠르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 먼저 전체적인 풀이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 먼저 전체 풀이를 보여준 다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뭐 이런저런 힌트가 많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A, B, C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점, 이 점의 좌표는 교점을 구하는 그 풀이와 함께 대입을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t를 대입하면 로그 at 마이너스 2 로그 at 플러스 k 그리고 a는 두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두 함수를 이렇게 오른쪽에 연립해놨죠. 연립해서 로그의 성질, 지수의 성질을 써서 x좌표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a의 3분의 k승, 3분의 k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힌트가 OCA와 ACB의 넓이가 2로 같다
그리고 AB를 이은 선이 원점을 지난다. 이 말이 핵심인데 어떻게 할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각각 이렇게 2라고 하는 건데 넓이를 구하란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AOC가 조금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본 게 얘가 각각 2면 전체는 4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밑변을 BC라고 보게 되면 이 B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각각 이 A에서 내린 수선 그리고 O에서 내린 수선 요게 높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T니까 여기가 2분의 1 T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요거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A의 3분의 K승은 2분의 1T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요 뒤쪽의 입장에서는 3분의 2K, 즉 이 높이가 지금 3분의 K잖아요. 여기가 3분의 K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확히 딱 2배 올린 여기가 B의 Y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K는 로그 A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밑에 그 로그의 정의를 써서 A의 3분의 2K는 T라 바꾸게 되면은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곱하면 같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해주면 T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요게 T가 4입니다. 한 개 나왔으니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넓이가 4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직 안 썼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식이 뭐냐면 삼각형 OBC의 넓이를 지금 식으로 쓴 겁니다.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는데 여기 로그 AT가 3분의 2K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로그 AT의 자리에 3분의 2K를 넣고 T에도 4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K가 2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T하고 K가 나왔으니까 뭐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어딘가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여기요 밑에 A의 값까지 구해주면 이렇게 2의 2분의 3승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돼서 이 문제는 이 세 개의 값을 다 곱하는 거죠. 16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도 이와 같은 풀이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화면을 잠깐 먼저 보여주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거 많이 보던 거죠.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갖고 노는 문제. 요 좌측 부분의 작은 부분을 S1, 요 우측 부분을 S2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쌤이 그 평소에 지도했던 우리가 이렇게 두 함수를 연립한다는 것 자체가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식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fx와 1차 함수를 뺐겠죠. 그거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면 얘도 2차 함수이고 결국 요 위의 그림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연립을 하면 그냥 정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1 그리고 여기에 S2 그리고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부분이 3이다. 그 다음에 AB와 교점을 이렇게 표시했으면 좀 더 직관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알 수 있는 건 요 HX의 꼭지점 좌표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요 두 개를 빼서 꼭지점이 3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그죠? 요거 두 개를 빼서 꼭지점이 3이 나오는 2차 함수를 만들어 주려면, F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라고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요 애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 상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꼭지점이 3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만든 이 HX가 꼭지점이 3이고 상수 부분은 모르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요까지 개념이 들어갔으면 요 위에 S2와 S1을 빼는데 S2와 이 S1, 그러니까 이 넓이를 2배에서 뺀 게 6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요 두 넓이
뺐을 때 6이라는 것은 얘가 더 크고 여기 안에 게 작다는 겁니다. 두 배를 해도. 그죠? 근데 쌤이 만든 이 hx는 이미 f에서 그러니까 f에서 g를 뺐다기보다는 f에서 1차 함수를 빼서 이미 연립을 한 식이죠. 즉, 내가 요 만든 식을 가지고 그냥 정적분을 인테그랄 하게 되면은 이 애가 원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되는 건데, 왜 여기 절반을 줬고 여기를 왜 두 배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절반을 잘라주고 요 S1 작은 부분을 두 배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0에서 3까지를 정적분을 치면 바로 위의 결과인 6의 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쌤이 했던 이 hx라는 이 식은 그 2차에서 1차를 뺀 거라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 큰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을 뒤집어야지 3이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적분하고 계산하면 k 값이 나와서 문제의 정답을 8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건데, 뭐 메인은 주요 이 그림을 이렇게 정상적인 함수로 보고 3이 꼭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연립한 상태가. 그래서 f의 모양을 유추하고 h까지 유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h를 0에서 3까지만 정적분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결과인 반인 3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를 씌워줘야 3입니다. 왜냐하면 쌤이 만든 이 식은 그 아랫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정적분하는 거라서 아래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의 부호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k 값이 나와서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의 풀이만 있으면 손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는 이제 3, 4, 5라는 길이와 모르는 길이를 C를 X라고 하고 문제를 본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이렇게 없는 상태였는데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 원 두 개를 겹쳐 놓은 상태에서 A, B를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또 세타가 됩니다. 문제에서 이 반지름을 줬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타와 3이 마주보고 있고 지금 세타 마주보는 게 없죠. AE까지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굳이 쓰지 않아도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6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요런 식의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요 세타를 가지고 먼저 각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 AE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각이 이렇게 있죠. 이거 왜 했냐면은 ACB랑 전체 이 큰 CDE랑 닮음입니다. AA. 세타가 똑같고 요 동그라미를 공통각으로 쓰죠. 그래서 이 AB와 BC의 길이의 비가 DE와 CD의 길이의 비 1대2와 같기 때문에 여기를 A, 여기를 2A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이미 구해놨죠. 8분의 1이라고. 그래서 A 값이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 값 루트 2 나오면 아까 닮은 비 있죠? 작은 거랑 큰 거랑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트 2대 4랑 3이랑 x랑 비례식 세우면 6루트 2라고 정답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일단 풀이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풀이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자, 이제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인데 다음 조건이 f0은 0, f'0은 1. 일단 요걸 만족해야 되겠죠. 그 다음 g를 만드는데 이 g는 일단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한다는데 결국은 이 식을 풀면 뒤의 모양과 같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스타일은 정해진 겁니다. 4차 함수랑 또 다른 g를 그릴 건데 이 g가 이 y는 x를 따라가는 거 아니면 4차 함수를 따라가는 거.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1차 함수를 따라가거나 4차 함수를 따라가거나 근데 위의 조건 만족시켜야 한다.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문제에 묻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그 함수 할 때 2에서는 미분이 안 되게 만들어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첨점이라 불리는 거겠죠? 첨점 혹은 뾰족하겠죠? 꺾여 있거나 꺾인 점이거나 꺾여 있거나 뭐 이것도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 어떠한 임의의 곳에서부터는 g-x, -gx 이게 뭐냐면 그 기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부터는 1차 함수를 그냥 그대로 y는 x를 그대로 따라가라 라는 말인데 그게 최소값이 작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4차 함수를 적당히 가지고 놀고 그 이후로는 1차 함수 따라간다. 근데 연속이다. 이거 그냥 결국엔 그래프를 잘 그려봐라 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문제의 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 있는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요걸 지우죠. 먼저 y는 x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요 4라는 지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4가 최소값이 되어가지고 그 4부터는 1차 함수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 y는 x를. 그리고 0일 때는 0, 요 원점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y는 x가 애초에 기울기 1이거든요. 근데 0일 때 기울기 1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차 함수인데 아마 이 모양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연속이어야 하는데 2에서는 또 미분이 또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하는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자 보면 요 W의 모양이겠다 해서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고 4를 꼭 또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연속이라 했잖아요. 요렇게 오다가 그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무조건 얘를 따라가면서 2를 뚫고 지나가야 미분이 안 되겠죠? 근데 4를 지나가면서 요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끔 따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G 그러니까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뭐 엄청 어렵다 생각은 들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f0은 0이고 도함수가 요 미분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식은 요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있죠? 2,2를 지나고 4,4를 지나는 함수의 개형이죠. 이미 여기 0일 때 썼죠?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A하고 B값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지금 노란색을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2는 그대로 -2이고요. 여기가 -2란 소리죠. 그리고 3일 때는 함수값입니다.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은 적당하게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음 그림. 다 찾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있는지 봅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요 위에서 4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나를 만족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만족을 시킬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해야 되고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양이어야 이 함수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 사이에서는 요걸 따라가야겠죠? 따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건은 다 썼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2를 넣으면 또다시 연립을 하게 되겠죠? A, B 나옵니다. 그때 이번에는 G3의 값이 이제 그대로 3이 나와서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다음 G-2의 값은 함수 값이므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아래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3분의 마이너스 34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1입니다. 단답형 문항으로 돌아오겠습니다.